토트넘이 썬더랜드에게 또 패배한 날 영국 축구 포럼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한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클럽보다 거대하다던 사람은 케인과 손흥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 손흥민이 LA로 떠나고 반년이 지난 지금 토트넘은 18위, 51년 만에 강등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잉글랜드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아스널의 우승이 아닙니다. 옵타가 계산한 토트넘의 강등 확률은 한 달 사이 3.36%에서 13.4%로 4배 가까이 뛰었고,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도 자력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이 무대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토트넘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에 와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썬더랜드에게 패배한 그날 토트넘의 순위는 1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8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래 세 팀은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그 안쪽에 토트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요, 토트넘은 2026년에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승리가 없는 팀, 프리미어리그 20팀 중에 2026년 승률이 가장 낮은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 탈출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현재 토트넘이 남은 모든 경기를 전부 이겨도 자기 힘만으로는 17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나 웨스트햄이 자멸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 정도 되는 클럽이 남의 결과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통계회사 옵타가 계산한 강등 확률은 불과 한 달 전 3.3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4%, 한 달 사이에 4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트넘이 강등 가능성을 이 정도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 1977-78 시즌 이후 51년 만입니다. 반세기 만에 돌아온 위기인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영국 현지 스튜디오에서는 한국 팬들이 들으면 조금 다른 감정이 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라디오 토크 스포츠에 한 토트넘 팬이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그 팬이 꺼낸 말이 이겁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별로였다. 소니도 말년에 폼이 떨어졌다. 평소에 한국 팬이라면 댓글창에서 수없이 봐왔던 바로 그 말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랐어요. 패널로 앉아있던 마제스틱이 먼저 반박했고, 이어서 파듀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파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ve Sonny. We need to tell players why they are still here. 한국어로 굳이 옮기자면 나는 소니를 사랑한다.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트넘 팬 전화를 받은 영국 패널이 토트넘 팬을 향해 소니를 변호한 겁니다. 잠깐 이 구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한국 팬이 손흥민을 옹호한 게 아닙니다. 영국 현지 패널이 영국 현지 팬을 상대로 손흥민을 감싼 장면이에요. 한국 팬이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억눌러야 했던 그 말을 영국인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반박은 감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숫자가 뒷받침해줍니다. 기록을 보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333경기를 뛰면서 127골, 7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합치면 198개,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에서 1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트너였던 케인과의 연결도 전설급입니다. 케인이 소니에게 패스해서 만든 골이 24골, 소니가 케인에게 연결한 골이 23골, 더해서 47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한 쌍의 공격수 조합이 기록한 최다 합작골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에서 뛴 10년 동안 손흥민은 클럽 통산 173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클럽 역사상 5위. 떠나던 마지막 시즌, 부상을 하고 뛰면서도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듀오와 마제스틱이 소니, 폼이 떨어졌다는 팬에게 반박한 건 애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작 소니를 가장 많이 깎아내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날 토크 스포츠에 연결된 또 다른 토트넘 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등돼도 상관없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라디오를 듣고 있던 스튜디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50년 만에 강등 위기에 몰린 자기 팀을 두고 편하다는 팬. 근데 이게 지금 일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제 반응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조용히 공유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홈구장 바로 근처에 살면서도 12년간 한 번도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팬들이 SNS에서는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겁니다.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12년간 안 가는 것, 서울에 12년을 살면서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정상은 아니에요. 그 12년 무방문 팬이 손흥민 폼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국 팬의 로열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백만 원을 들여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토트넘 경기를 직관했던 분들,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10년 동안 손흥민의 모든 골을 지켜봤던 분들, 이 두 집단이 같은 선수를 두고 내린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비행기를 12시간 탄 사람과 집 앞 정류장을 12년간 지나친 사람, 누가 그 선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손흥민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그 결정은 이 두 집단 중 어느 쪽을 바라보고 내린 것이었는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토트넘은 10년 동안 뭘 한 거지? 저도 대본을 쓰면서 같은 질문에 멈췄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에 왔고 2025년에 떠났습니다. 정확히 10년. 그 10년 동안 손흥민은 클럽 통산 5위의 득점을 남겼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 파트너십 한 축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자원을 10년 동안 쥐고 있던 클럽이 지금 18위에 있는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맨유에는 스콜스와 긱스가 있었습니다. 유소년 때 입단해서 은퇴할 때까지 한 팀에서만 뛴 선수들이에요. 클럽 문화가 선수를 붙잡은 겁니다. 박지성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맨유의 한국 팬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클럽이 스토리리를 이어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그 반대였습니다. 케인이 떠났고 손흥민이 떠났고 이제는 주장 완장을 줄 선수조차 마땅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10년이나 주어졌던 기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정말 강등된다면 남는 건 자존심 문제만이 아닙니다. 숫자가 너무 큽니다. 강등 시 예상되는 총 손실은 최대 2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입니다. 메인 스폰서였던 AIA의 스폰서십은 연 4천만 파운드 규모였는데 강등 시에는 400만에서 500만 파운드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사우스햄튼의 사례를 보면 연간 수익이 6,070만 파운드 감소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출전도 당연히 불가능해지니 중계권 수입도 끊깁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LA에 있습니다. LAFC로 옮긴 후 8경기에서 한 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경기장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지금 5천억 원짜리 구멍이 뚫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이 18위로 내려앉은 이 순간 영국 패널과 포럼 댓글이 뒤늦게 같은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클럽보다 거대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 한국 팬들이 10년 동안 마음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를 반년의 참사가 증명해준 셈입니다. 선수는 언제나 팀의 크기만큼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선수가 팀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손흥민이 그런 선수였다는 사실을 토트넘은 그를 보내고 나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축구의 모든 이야기, 경기와 기록 뒤에 숨은 진짜 장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다음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